안녕하세요, 알라딘 독자 여러분. 저는 사랑받게 모든 말들을 책임 편집한 편집자 김봉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사랑받게 모든 말들이라는 첫 에세이를 출간하신 김금희 작가님을 모시고 알라딘어 독자분들이 묻고 김금희가 답한다라는 코너를 준비해 보았어요. 일단 책이 나오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산문집 나오고 나서 열심히 또 마감을 하고 있고요. 마감하고 있고 또 책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인터뷰들을 씩씩하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첫 에세이를 내신 소감이 궁금해요. 다름이 아니라 이게 11년 만에 처음 내는 첫 산문집이잖아요. 그래서 감회가 조금 소설집이나 장편 소설이 나왔을 때가 조금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새로운 방식의 책을 이제 만들어보는 경험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내기로 결심했을 때보다 내기 직전이 더 약간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소설로만 저를 만나다가 산문집으로 저를 만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반기는 목소리들이 들려서 지금은 되게 기분이 좋고 내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랑받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 표지도 있지만은 제목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목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근사하고 멋지고 길이길이 남을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에 실린 한 산문의 제목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소설에서 이제 상황 설정을 할 때 연애 관계를 많이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분하게도 연애 소설을 쓰는 작가로 불리기도 하고 사랑의 어떤 질감 같은 걸 다루는 작가로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한데 산문집을 내면서 그 밖에 어떤 말들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는 무슨 말이 있지? 라는 어떤 궁금증을 줄 수 있고 사실 소설에서는 특정한 그 소설 한 편의 세계 안에 있는 감정과 관계들을 잘 싸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면 산문은 어떤 무잡한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마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 모든가 말들 하는 것들이 산문의 특징을 좀 담아낼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좀 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네, 그러면은 오늘 알라딘어 분들과 약속한 가장 핵심 코너이죠. 그래서 사랑받게 모든 질문 랜선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대신 묻고 작가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이것은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다른 맥락을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산문집을 내신 소감이 궁금해요. 소설을 쓰실 때와는 또 다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소설을 쓸 때보다는 확실히 순한 마음으로 쓸 수 있었고 소설을 쓸 때는 늘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그 역동성에 또 마감이 쫄리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되게 역동적인 에너지인데 그것이 약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주는 그런 에너지 속에서 소설을 쓰는데 산문은 그렇지 않고 저한테 대체적으로 건강한 어떤 기운을 주는 상태로 쓸 수 있었고 산문집도 그런 기분에서 낼 수 있었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소설을 쓸 때 화가 난 상태로 쓰거든요. 분노가 잘못 짚은 게 아니었군요. 제가 분노가 저를 어떤 영감의 원천이 분노감에 있고 그 분노의 에너지로 마감을 수행하기 위해서 쭉 써내려 가는데 산문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산문은 좀 더 서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러니까 개인 김금희로서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소설을 쓰는 나와
개인의 삶을 사는 나, 그러니까 뭐 음.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시민으로서나 아니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나 뭔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가 좀 분리되어 있구나라는 걸 네네네네. 확인하는 듯한 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산문집을 읽으면서 작가님과 훨씬 더 내밀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독자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소설을 쓸 때는 나라는 것을 잘게 쪼개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물론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당연하게도 대체로 단일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이 대답을. 이번 책 실물로 받았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만족스러웠죠. 네, 네. 그동안에 이 책이 4가지 김봉문 편집자와 또 출판사 디자이너분, 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아니까 그리고 책을 만들면 항상 늘 뭔가 사연이 있잖아요. 네.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다 허들 넘듯이 통과한 다음에 딱 음. 손에 왔으니까 너무 반가웠고 네, 좋았어요. 그쵸.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책 중에 이번 사랑밖의 모든 말들 중에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사실 쓰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 있는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싶은 욕망과 감추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소설을 쓸 때도 그런 게 작동을 했는데 산문도 약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소설을 쓸 때도 늘 어떻게든 그거를 언어로 옮겨내는 것이 결국 최종에는 나한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는 편인데 산문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얘기들이 여기에 종종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물론 좋고 씩씩하게 이겨내고 잘 넘어가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상처에 관한 얘기도 있어서 여기에 실린 산문들 중에서는 간만동이 가장 마음이 가고 어떻게 읽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간만동 읽으면서 에세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소설적인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 네. 언젠가는 또 이게 소설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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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설을 쓸 때 기존의 작가가 의도했던 구상을 벗어나 네. 인물이 말하는 대로 써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설을 쓰실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또 그럴 때는 구상했던 기획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또 자료 조사는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대체적으로 줄거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쓰기 때문에 방금 질문해 주신 그런 부분은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장편을 쓰건 단편을 쓰건 네. 간에. 네. 그리고 사실은 예상치 못한 그런 국면들이 나올 때야 내가 글을 쓰고 있구나. 그 전은 사실은 어떤 예열 단계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국면이 나오면 다른 국면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쓰죠. 근데 사실 마음은 불안하죠. 이게 어떻게 될지. 네네. 근데 우리한테는 태고의 단계가 당연하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악의는 태고에서 맞추면 되거든요. 꿀팁이네요. 네, 꿀팁이군요. 네, 우리에겐 태고. 근데 태고의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 마감이 졸리면 안 돼요. 네. 태고의 시간을 남겨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니까 네네. 그렇게 다른 국면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자료 조사는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도 궁금하네요. 자료 조사 되게 무모하게 하는데. 네네. 뭔가 꿀팁이 나올 거예요. 분명. 꿀팁을 네, 꿀팁이 아니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만약에 그 주인공이 생물학을 전공했어. 네. 그러면은 생물학에 관한 대학 교재를 가서 막 서점에서 산다던가 거의 쓰이지 않는데 구상 단계에서는 그런 짓을 늘 하게 돼요. 그렇게 뭔가 언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그 사람이 봤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을 막 하죠. 근데 사실은 소설한테 그렇게 유용한 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에 멈추셔야 돼요. 저도 지금 못 멈추고 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자료 조사라는 게 두려워서 더 준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막상 이렇게 뛰어들면 되는데 뛰어들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네. 자꾸 뭔가를 이렇게 쟁여놓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다람쥐 같은 행동을 멈춘 채 이제 입수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자료 조사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쓰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매번 그렇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네, 그렇게 하지 반면 교사로서의 꿀팁을 네.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글이 안 써질 때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작가 생활하면서 종종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조금씩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전에는 버틴다였어요. 그냥 버틴다. 그냥 계속 쓴다. 계속 쓴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냥 다른 거 좀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다른 걸 하고 뭔가를 사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초록이들을 드리러 화원을 자주 간다던가 해서 좀 약간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버티는 게 쓰는 게 버틴다는 사실이 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면은 안 쓰고 버티는 거를 생각했는데 쓰는 게 버틴다는 게 정말 대작가님은 다르시구나 이렇게 다르셨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문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님에게도 그런 책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도.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특정한 책을 꼽기는 그렇지만 엄마가 전집으로 사다 주셨던 메르헨 동화 전집이라는 세 개의 동화들을 이렇게 만든 전집이 있어요. 제목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건 제가 그걸 다 읽자 엄마가 딴 책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던 책도 이렇게 전집의 경우에 교환을 해줬고 탑콜 당근마켓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교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전 세계의 동화들을 모은 건데 거기에는 우주인도 나오고요. 사춘기 소녀의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도적, 그러니까 깽. 도덕과 도적은 다른데 깽에 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세계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에 되게 심취를 했고 저는 그때 이제 밥 먹을 때 책을 보면서 밥을 먹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 페이지에 막 온갖 그날의 반찬들이 다 그래서 나중에 붙어서 이게 잘 안 뜯어지는 그 정도로 되게 심취해서 읽었던 거 보면 그런 이야기의 세계에 그때부터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도 엄청 흥미로워요. 세상의 모든 도서관이 불에 탄다면 꼭 구해 나오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은? 이거 질문이 되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국어사전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국어사전이요? 네. 그 말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어사전 그리고 그 말이 남아있어야 제가 작가로서 제 작품은 불타더라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고 나온다면 국어사전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을까? 진짜 너무 멋진 대답. 그런가요? 저 약간 너무 뻔한 대답인가? 아니요. 뻔한 대답은 사랑밖에 모든 말들을 가져오겠다는 게 뻔한 거. 아니 저는 제 작품은 안 가져 나올 것 같아요. 그건 그 아이들의 운명이고 앞날이 중요하니까 국어사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대답이십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반려식물들이 제법 되는 작가님. 식물을 잘 키우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아주 신이 나서 대답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밀려옵니다. 사실 제가 키우기 시작한 게 작년에 해서 작년에 되게 많이 죽이고 올해 재수를 하는 셈이라서 제가 팁을 제공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순찰을 돌듯이 예민하게 살펴요. 요즘에는 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때라서 어제도 진딧물들이 순찔레라고 하는 가시가 없는 찔레가 있는데 거기서 아예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예민하게 감각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민함,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는 거. 그래서 관심을 많이 주는 거 이외에 식물을 잘 기르는 방법은 특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작가님만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되게 무력할 때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력감과 싸우는 게 저한테 되게 큰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일단 밖으로 네, 나가는 일단 거. 뭘 하든지 네. 뭐 그냥 커피 한 잔을 사오든 뭘 하든 일단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면 그 하루가 의미 있게 시작했다라고 믿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거리도 걷고 운이 좋으면 작업도 하고 나를 많이 다독일 수 있다면 작업도 하고 일 같은 걸 처리하고 나서 돌아오면 집에 어떤 컴컴하게 무력감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날을 보냈다고 그냥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네. 편이죠. 네. 일단 뭐 시작이 반이다 네. 비슷한 느낌으로 말하실 수 손잡이를 있을 것 잡고 같고, 문을 열면 나간다, 문을 나간다. 네. 네,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 네, 시간 관계상 조금씩 골라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알라딘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산문을 들고 여러분한테 서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잘 나왔고 안전하게 여러분한테 잘 도착한 것 같아서 지금은 굉장히 안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책 이외의 세계는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무엇보다 굉장히 안전하게 안녕한 모습으로 남아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끝날 테니까요. 그때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눈을 보면서 네, 즐겁게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나오고 이렇게 알라딘 독자분들이랑 만나게 돼가지고 이것도 요즘 시대의 새로운 만남의 방식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네, 일단은 조심조심 하시면서 때로는 뭐 사회적 거리를 두시면서 뭐 서점에서 책을 사셔도 좋고 또 오늘 이 Q&A가 재밌으셨다면은 알라딘에서 네, 구매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집으로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시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